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 12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KSY 김수영 씨의 파밭가에서 나랑 이니셜이 같네요. 이웃. 자, 그러면 가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김수영의 어머니는 설렁탕집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김수영의 네, 뭐 다양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뭐 부인을 상콤하게 때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개인적인 가정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 문학적인 그 내용은 굉장히 괜찮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독재정권 시대 때 민중적인 사고와 그리고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읽을 때 역사성을 반영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랑 이런 거는 좀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시는 사령, 폭포, 풀, 눈. 기억나시죠? 아, 침이 아니구나. 참. 가래죠. 그죠? 해서 자, 우리 왜 그 눈 있잖아. 뭐 눈은 살아있다. 그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는 어느 날 고음을 나오면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밭가에서는 어떤 시일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연하민들이라면. 자, 합니다. 삶은 계란에 껍질이 벗겨지듯이 자, 껍질은 계란 먹기 위해서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껍질은 세모 치시고 경직되고 낡고 고루한 고정관념이고 경직된 것, 경직 혹은 낡고 고루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라져야 될 가치입니다. 사라져야 될 순리적으로도 사라져야 할 사라질 가치. 자,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란을 먹으려면 계란 껍질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져야 될 가치입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묵은 사랑 세모 쳐주세요. 껍질을 비유한 말이거든요. 자, 이 묵은 사랑이 바로 지나간 사랑이라서 지나간 즉 기존의 가치를 말합니다. 기존의 가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이제 작가 정보가 전혀 없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70년대 상황이 제시가 됐다면은요. 자, 이 지나가야 될 것들은 뭐예요? 독재 정권이나 군부 정치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에 세모 치십시다. 붉은 파밭에, 자, 이 붉은 파밭은 기존 가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붉은 파밭에 피어있는 동그라미 치세요. 푸른 새싹을 봐라. 자, 푸른 새싹은 당연히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겠죠. 자, 그러면 경직되고 고정관념이고 낡은 가치와 대비되는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 자, 그리고 색채 대비와 의미 대비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색채 대비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뭐뭐아라. 명령형으로 얘기를 해서 당연히 명령형 얘기하니까 설득성을 강화했습니다. 설득을 위한 거겠죠. 야, 바란 말이야. 명령형 어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영이 즐겨 썼던 게 원래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죠. 김수영은 원래 보면 그렇다. 폭포는 떨어진다. 자, 이런 어조를 많이 쓰잖아요. 자,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다. 자, 얻는 것, 무언가를 좋은 거 얻는 거, 이것은 잃는다는 것, 역설법 들어가 있죠? 역설법입니다. 자,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야.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을 집어넣으면 새로운 가치를 얻으려면 지나간 가치를 버려야 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자, 먼지 앉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죠? 먼지 앉았다는 말은 오래된, 퇴색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퇴색하고 오래되고 퇴색했습니다. 퇴색되어 버리고 오래된 먼지가 앉았습니다. 오래된 석경 너머로. 자, 낡은 전통이에요. 낡은 전통, 안 좋은 단어예요. 낡은 전통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비치듯이. 자,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예요. 허무하고 실체 없는 모습들입니다. 허무한 가치가 퇴색되고 허무한 가치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자, 묵은 사랑 그림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움직일 때는 벗겨질 때, 뭐 이런 뜻이겠죠. 움직일 때 붉은 파밭에 세모에 푸른 새싹을 보라. 동그라미 생명력을 보아라. 문장 반복을 통해서 의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다. 옛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낚기 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아마 쌤들이 내신 시험에서도 이렇게 낚게 될 거예요. 새로운 파밭이 생기려면은 조로에 물이 남아있어야 되겠지. 물이 있는 땅이 촉촉하니까 생명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할 겁니다.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에 줬던 조로의 물이, 자, 물 세모 치세요. 물 안 좋은 거예요. 낡은 사고예요. 낡은 사고가 대낮이 지나도록 말라야 되죠. 마르지 않고 이거 뭐지요? 이게 뭐예요? 묵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네요. 타성에 젖은, 타성에 젖은. 자, 남아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현실 안주라고 합니다. 현실 안주. 주체적인 삶이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자, 이 젖었던 물이 말라가줘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련이잖아. 미련. 옛것에 대한 미련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젖어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을 때, 자 봐봐. 묵은 사랑이 아직도 마음 한복판에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남아있다고 이러면 안 되죠. 깔끔하게 벗어내야 되겠죠. 남아있을 때, 즉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을 때 붉은 파밭에 세모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생명력이 있는 새싹을 보아라. 계속 명령형 어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니까. 됐죠? 두 문장이나 계속 매 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설득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설득성을 강화하고 운율을 높이니까 당연히 문장 반복은 좋은 거예요. 설득성도 강화하고 운율도 높이고. 자, 이래서 김수영의 파박가는요. 네, 우리 김수영의 시가 보면은 문장 반복이 굉장히 많죠. 뭐 폭포는 떨어진다, 뭐 이런 거라든지 눈은 살아있다, 이런 거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박가에서 새 것을 위해서, 새 것이 도래되는 미래를 위해서 옛 것을 버리자라는 시였습니다. 자, 바로 연달아서 네, 다음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시 본 적 있습니까? 박수근 화백 그림 본 적 있나요? 박수근 화백 그림? 약간 질감 느껴져가지고 납작납작 이렇게 유화 그림을 붙인 것처럼, 물감을 붙인 것처럼 그림 알고 계시죠? 자, 그 그림을 보고서 김혜순 작가가 쓴 시 중에서 납작납작 박수근 화백 그 그림, 그걸 소재로 쓴 거. 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고층 유리창 닦기에 뭐 일기인가 편지인가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비애에 관해서 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래서 도시인, 주로 우리가 이제 보던 배경이 주로 도시인데 도시인의 비애, 도시인을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현대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좀 신경을 써서 수능 기출 0번 시입니다. 0번 작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되게 붐비는 곳이고, 여러분 4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는 곳이면 그 갈아타는 곳이면 솔직히 더 깊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냥 한층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되게 깊은 곳에서 지하철 갈아타는 곳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에스컬레이터는 출구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도시에서 현대 문명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동그라미 치시고, 나쁜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우리 현대인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그렇다고? 일단 흙 가면은 무표정하다는 모습이고요. 무표정한 모습이고, 모두가 무표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획일화된 모습이군요. 획일화되고 표정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나는 오해했어요. 무표정하고 획일화된 이 모습이 열정 없나? 이렇게 일단 오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냈길래 저러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불가마는 지하철을 상징해요. 지하철에서 무표정한 사람들이 왔잖아. 자, 여러분들 또한 그래요. 들어올 때 솔직히 너무 두근두근되고 설레고 오늘 시험 짜릿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가마에서 굽혀 나온 가면처럼 걸어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알고 있어요. 불가마에서 구워진 거 역시 마음속에 열정이 있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표정한 저 얼굴 속에 줄 거 볼까요? 무표정한 얼굴은 고단한 삶이에요. 고단한 삶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무표정한 얼굴 속에 뜨게 하는 힘이 있다고? 힘 동그라미 치시고. 열정과 생활력입니다. 열정과 생활력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려는 열정과 생활력.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표정만 무표정하지 이 사람들 어쨌든 힘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깊은 지하철까지 있잖아요. 자, 계속 힘이 숨어 있었지?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지하철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네. 그러니까 뭐 일터로 가게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겠죠. 의지에 혹은 생명력이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서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붐 절대자죠.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 존재 그분이 하느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조물주입니다. 자, 이런 절대자가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즉 뭔데? 초월적 존재의 운명적 힘입니다. 운명적 힘이, 운명의 불빛이니까 운명적 힘이 지상에 내리겠지만, 자,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고 만든 걸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고 가만히 보니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요. 사실 이 땅속이 실제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이죠. 지하철 한 번 안 타는 서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택근무 빼놓고 해서 땅속은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이고 너무나 깊어 이렇게 돼 있죠. 줄 거 볼까요? 너무나 깊어. 자, 그럼 여기서 너무나 깊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 결국 이것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별빛을 준 겁니까? 인간 스스로가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까? 너무나 깊어요. 조물주가 신이 그분이 절대자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열정을 줬다라는 의미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너무 깊이 있거든요. 즉 절대자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절대자와의 거리감. 이 너무나 깊다라는 말은 절대자와의 거리감.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거리감 이꼴 적어두시고 결국은 삶의 열정을 신이 만들어준 거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다. 인간 스스로에게 만들어낸 힘이다. 스스로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혜순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열심히 살려고 마음속에 불가마를 키우는 거야. 됐죠?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겠죠. 자, 너무나 깊어서 그 별빛은 절대자의 운명적인 힘입니다. 절대자의 운명적 힘이 여기까지 닳다 안다요. 열정은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 이제 우리 이거 해석했거든요. 몸속마다 각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몸속에는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뜨거움이 밖에서는 볼 수 없죠. 왜? 내면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적 열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면의 열정이에요.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자, 진흙으로 돌아간다 줄 긋고 죽음 혹은 좌절한 삶. 이 죽었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하지 않고 좌절된 거. 좌절.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다고? 의지. 생활력 있는 불가마가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자, 이제 이 불가마는 뭐죠?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자 열정입니다. 쉽네요. 하나님이 만든 줄 알았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인간은 인간 몸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렇듯 10년, 20년, 50년을 얼굴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즉 속이 굽는다. 내면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이다. 즉 붉은 흙 가면은 결국 뭐의 결과물이다? 열정의 결과물이다. 열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무표정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다. 열정의 결과물이니까 이런 시였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어제 아침 10시 수업인데 오늘 대체 수업 오신 친구 있습니까? 없나요? 10시 수업에서 대체 수업 온 친구 없죠?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현대시는 끝났네요. 안녕. 오늘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시험도 어려웠지? 다음 주에 봅시다.